네, 오늘은 고양이 포획 뜰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조기가 소리가 좀 많이, 공조 소리가 좀 커서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이 검은 것은 이건 포획망인데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용도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보호하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또 입양을 추진하거나 또 중성화 수술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일단 고양이를 그러한 본연의 목적,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본연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물을 팔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팔기 위해서 포획하거나 또 죽이려고 포획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법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요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포획망,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고양이 포획망이 없습니다. 보통 포획망이 없는데 중국 제품은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이제 포획하는 거. 물론 소방대원들, 소방관서에서 쓰는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그 물고기 뜰채를 사용해서 많이들 포획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그걸 좀 보완을 좀 한 건데, 일단 뭐 정식 제품은 아니고요. 제품을 정식적으로 팔질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굵은 철사를 이용해서 또 그 그물망을 통해서 임시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요. 이거의 특징은, 이거는 길이가 조절이 되는 건데, 이거는 커튼 봉입니다. 커튼 봉을 임시로 사용을 했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게 좀 긴 편입니다. 상당히 이게 제 발인데 상당히 이제 긴 편입니다. 일반 포획망보다는 좀 긴데, 보통 이거를 채라고 보통 이런 거 하죠. 이제 뜰채라고 많이 하는데, 물고기는 뜨는 거니까 이제 뜰채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마땅한 게 없어서 이제 포획 뜰채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 철사나 이런 봉이 없는 것과 비교해서 이것을 이제 뜰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적당한 거는 없는데,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고양이가 포획됐을 때 이게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짧게, 이 정도 일반적으로 묶여 있으면은, 이거를 포획을 해도, 고양이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에 제지를 하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엎어놓고 고양이를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탈출할 경우도 많고, 이 뒤가 이제 길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고양이가 포획이 됐을 때 이 이동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컨넬에 아니면 포획틀, 철저 포획틀에 넣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넣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잡았다 하더라도 그냥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불편함 때문에 고안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길게 해서 이 포획하기 전에, 물론 이제 길면은 이제 포획할 때 고양이들을 잡을 때 아무래도 짧은 것보다는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 절차적인 면에서 포획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특별한 대안이 없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잡기 전에 여기가 다 열려 있거든요. 이게 뒤에가 다 열려 있는데, 이걸 묶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묶어요. 먼저 묶고 아주 탄탄히, 기본적으로 뒤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면은 이것으로 이 고양이를 이렇게 포획했을 때 고양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길기 때문에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갔을 때 여기를 발로다가 잡든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고 이 줄로, 이거는 굳이 여기 몸체에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가고 있다가 줄을 이걸 잽싸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빠르게 묶어주면은 지금 이렇게 이쪽을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묶어줬을 때 고양이가 이제 이 안쪽에 지금 위치하게 돼 있거든요. 위치하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통상은 이렇게 뚜껑이 위에가 열리는 이 동작이 좀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넣습니다. 고양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망에 이렇게 몸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양이들이 여기 굉장히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넣으면서 옆에 있는 이 줄을 풀어줍니다. 쉽게 묶었으니까 이걸 풀어줍니다. 이 줄을 이쪽을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줄을 여기를 풀어주려면 줄이 간단하게 견고하면서도 간단하게 묶어야 됩니다. 여기를요. 너무 많이 묶으면은 풀 때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푸른 상태에서 고양이는 이제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탈출은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른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이걸 당겨 보게 되면은 고양이가 서서히 이렇게 여기에 저항을 하다가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렇게 밀면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포획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면 뭐 손으로 잡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아까 그 검정망은 더 가까이 좀 손이 좀 많이 타는 경우에 안 들어가는, 여기 안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통상은 이제 급할 때는 잘 안 들어가니까 자루에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루에. 근데 자루가 부속 소리가 나서 또 자루를 이렇게 포획하기 좋게 이렇게 말릴 때 소리가 많이 나고, 이게 접근해서 하기가 좀 어렵고, 당연히 이 자루로 멀리 있는 애들, 좀 2, 3m씩 거리를 두고 안다고 오는 애들을 잡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루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넣었다 하더라도 이게 발톱이 뚫고 들어오면은, 발톱을 하게 되면은 막 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거를 탁 쳤을 때도 고양이들이 발톱을 가지고 이걸 딱 파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손 같은 경우가 발톱이 많이 파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손이 막 그 발톱에 찍히기 때문에 이 자루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자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실패를 많이 한다. 이거 잡기도 좀 어렵고요. 실제 보면은 자루에 이렇게 잡힐 정도면 손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루가 상당히 불편해서 이거는 좀 어렵다. 도구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많이 포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비교적 원거리 포획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기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원거리 포획 2, 3m 정도 있는 애들을 들고 있다가 이제 포획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한번 포획하거나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애들이 이걸 기억을 하고, 이거를 보통 사람 키보다 무겁게 하거나 이제 이걸 할 때 외형적으로 움직임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눈치를 채고 근처에 안 옵니다. 이게요. 한번 하면은 이제 다른 애들이 포획된 것도 보고 그러면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도 요령껏 잘 사용하면 해서 이로 중성화도 많이 하고 애들 포획도 많이 해서 치료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오늘 핵심은 뒤에가 열려있는 구조로 돼서 이걸 그대로 넣는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전하게 포획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이게 잘 포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포획 뜰채, 표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포획 뜰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양이 보호 내지 구조를 위해서 포획하는 포획 뜰채에 대해서, 포획 뜰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법 규정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10조 3항을 보게 되면은 여기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고,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에서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길고양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길고양이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제는 이제 길고양이에 관한 것이니까 길고양이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여기에서 유기유실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포획해서 이 판매하는 행위,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것도 처벌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 형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죽이는 행위, 요거는 2호는 형량이 3년입니다. 3년. 요거는 1호는 2년이고요. 그래서 포획해서 포획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이제 처벌받는 거죠. 길고양이를. 그 다음에 이 3호를 보면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이 좀 필요하죠. 이거는요. 판매를 하거나 죽일 목적이, 판매를 하지 않았어도 또 죽이진 않았어도 일단은 그러한 목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자체, 그죠? 포획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그래서 뭐 고양이로 이게 몸보신한다고 뭐 탕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죽이지 않고 이렇게 포획하는 단계, 포획하는 행위로 해서 이런 목적이 확인이 되면은 포획하는 행위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포획된 이러한 동물들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알선하거나 중간에 매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하는 거. 여기 이제 판매 목적을 처벌하기 때문에, 판매 목적과 또 판매하는 행위 자체, 이것도 처벌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구매하는 행위, 이 구매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획하는 게 보호 목적이나 뭐 입양할 목적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판매하거나 이 이득을 챙기거나 죽일 목적으로 이 포획하는 행위, 이것은 처벌받는다. 이런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아직 죽이거나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획만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고발을 통해서 처벌받도록 하면 됩니다. 이걸 하는 김에 동물보호법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온 것이, 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원래는 이게 과태료 규정에 있습니다. 과태료면은 이건 형벌은 아닙니다. 과태료.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이 여기에 관여하지는 않는 거죠. 수사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처리가 되는 거죠. 행정입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과태료를 없애버리고, 과태료 규정을 없애버리고,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맹견. 그러니까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이건 형량이 되게 높죠. 맹견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그냥 일반 맹견 유기한 거 제외하고죠. 일반 뭐 고양이라든가 개를 유기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과태료도 300만 원이었는데, 이 벌금 과태료 차이점은 이건 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테죠.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어떤 반려동물도 동물보호법에 개,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반려동물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이 10조 사항, 그 다음에 이 사항 2호는 요거는 호도방지법. 그래서 호도방지법, 호도를 처벌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호도 규정이요. 요거는 3호는 호도 규정에 대해서 이제 또 강화된 것인데, 이 호도 행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결국 이제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의를 가지고 하는 건 그냥 죽이는 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과실보다도 좀 넓은 개념인데 보통 과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도 행위를 해서 결론적으로 죽게 되면은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이것도 형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호도 행위를 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그다음에 질병을 유발하는 거, 상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죽게 하면은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예,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새로 동물법이 지금 강화되면서 최근에 이제 들어온 규정이죠. 이제 이것도 이게 이제 몇 년 됐죠. 2, 3년 됐고.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가장 핵심은 10조입니다. 10조. 10조에서 이 1항 부분은 이제 죽거나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행위고,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상해보다 좀 그 전 단계인 그 고통을 주는 것, 고통을 주는 것과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요. 외형적인 상해는 보통 외형적인 형태에 있어서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한 직접적인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이 상해보다 간단한 상해보다 고통을 주는 게 훨씬 더 심한 형태의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해에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 강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시행령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시행 규칙인지 시행령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하위 법령에 들어가 있던 것이었는데요. 이건 아마 시행 규칙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법에 이거를 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규정을요. 법으로 격상시켜서 이것을 이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지 못하게 법에 직접 규정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남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나머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학대에서 유형이 가장 많은 것이죠, 이게요. 그래서 동물의 습성이나 사육 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굉장히 더운 날을 말하죠. 혹하는 이제 굉장히 추운 환경을 얘기하고, 그런 환경에 방치해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이거는 이제 고양이보다는 이제 개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되게 추운데 개 집에, 그죠? 개 집에 이렇게 벽도 없이 지붕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무것도 깔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죠. 목줄을 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추위에 한겨울에 이렇게 개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치를 하면 당연히 고통을 받겠죠. 개도 생명인데 당연히 추운 날씨 또 더운 날씨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집단 사육장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의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동영상 촬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상해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런 건 이제 물론 이제 혹소혹한을 통해서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기절을 하거나 실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절이나 실신도 이런 것도 다 상해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건강상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고통을 주는 거. 그래서 추위 또 더위에 그대로 이렇게 어떤 엄폐물 없이 방치하는 경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치밀하게 점점 그 동물법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설명 이제 하려고 했던 이런 이 포획, 그죠? 포획하는 행위. 그래서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제 포획하고 나서 판매 행위까지 있어야 되고, 그죠? 포획해서 죽이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죽이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이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알선 구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요거는 사모는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이 있는 형태에서 포획만 해도 이렇게 처벌이 가능하다. 2년의 징역에 처벌받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것이 이제 이 안전 포획 뜰채인데,
실제 이렇게 잡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 껌둥이가 지금 여기 있죠. 껌둥이를 저거로 3번 정도 잡았어요. 3번 잡았는데, 지금은 하여튼 뭐 이 검정틀째,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검정틀째로 또 잡을 수 있는데, 처음에 얘가 동네에 아주 대장량인데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고 그래서 손을 안 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데, 여전히 약한 고양이들한테는 이렇게 너그럽긴 하지만 강력한 포스를 자랑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를 무한 신뢰를 해서 많이 얌전해졌는데, 얘 여러 번 잡았었어요. 이걸로 여러 번 잡았었고, 그래서 그때도 수술하느라고 이렇게 잡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엄청 많이 이게 손상이 돼서 자연적으로는 이게 거의 1년에 한 2-3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이걸 자연적으로 이거는 이게 아물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수술을 많이 해서 이렇게 아문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꿰맸는데 이렇게 봉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유용하게 굉장히 이걸 많이 썼습니다. 유용하게. 그다음에 이거 중소한 수술할 때도 포획 틀이 안 잡히는 경우에 이것도 여러 번 썼고요. 그 다음에 포획 틀보다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이게 되게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동영상에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넣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손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절대 안 들어가는 애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반항하거나 막 이러고 나면은 다시 이제 손에도 잘 안 잡혀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콩이도 이렇게 한번 잡은 적이 있고, 얌생이는 포획틀에 여러 번 잡았, 기존에 있는 뭐 노란 거나 철제 그 포획틀에 여러 번 잡혀서 절대 이제 안 들어가고, 또 얘는 여기에도 절대 잡히지 않고, 뭐 근처만 가면 들고 가면은 뭐 다 알아채고 도망가고, 그래서 하여튼 이건 제가 만든 것으로 해서 하여튼 7호차 때 잡았던 적이 있고요. 요게 지금 중국에서 중국 제품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정식 제품이 없고요. 요게 지금 수입해서 파는데 뭐 한 5만 원 정도 든다는데, 대형 유기견이나 고양이, 야생동물 포획금을 뭐 강력 뜰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임시로 이렇게 약하게 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는 경우,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좀 2개를 사용했죠. 2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건 이제 개들이고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이거는 이제 커도 이게 개를 잡을 때는 이게 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는 이렇게는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고양이는 이제 확실히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잡으면은 이제 고양이는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력한 형태의 이 뜰채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일단 이걸 중국 걸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있죠. 바닥에 놓고 나서 발톱으로 굵을 수도 있고 있는 고양이를, 이거를 여기에 담을 방법이, 담기는 담을 수는 있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중간에 놓치기도 하고, 저도 잡아봤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은 처음에는 이것도 살짝은 반항은 하는데, 뭐 넣으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고, 예,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콩이 뛰어다니는 사진인데, 이렇게 막 날쌔고 이런 애들은
물론 손 타면 상관없는데 손도 안 타고 뭐 그런 애들은 뭐 이런 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건 이제 포획틀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고양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포획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예, 그래서 신속구역 포획하고 하는 데는 그 맞춤형의 구조 포획 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제품이 없어서 요거는 간단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포획 관련된 부분이나 보호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이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뭐 겨울집이나, 그죠? 뭐 겨울집이나 그 다음에 뭐 얼지 않는 물그릇, 이런 부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이 뭐 크게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익을 실제로 많이 남기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없는 거죠. 예, 사업성이 없고, 그래서 그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좀 사회 기여적인 부분이 되게 크고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처럼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그래서 제품으로 나오기가 사실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실제로 정식 제품으로 하게 되려면 뭐 AS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틀도 제대로 이렇게 철제로 해서 만들고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많이 비싸서, 그 통상적인 고양이 돌보시는 분들은 이걸 만들지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기는 어려울 텐데, 이제 구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구매하기는 어려운데, 이거 보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크게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트럭의 그 안전망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엮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고양이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형태로 길게 되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굉장히 정식으로 이렇게 두꺼운 철로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하면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